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네, 구독자님 질문인데요. 구독자님 질문 2, 연료전지 쪽이에요. 어저께 1번 말씀드렸고요. 백금 촉매에 대해서, 백금 촉매 열화 기구에 대해서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저께 한 편 말씀드렸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제가 가진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야후 재팬 쪽에 보니까 모노이스트라는 이런 사이트에 백금 촉매에 관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료전지의 백금 촉매 열화 프로세스 리얼타임 관찰 기술로 해명할 수 있다. 해명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나갔다. 2015년 5월 19일 공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어저께 1번 페이지 말씀드렸고 오늘 2번 페이지 쪽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종래는 조대화, 그러니까 백금이 촉매가 백금 분자들이 덩치가 커지면서 표면적이 줄어들면서 전압이 떨어지는 건데요. 결국 조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옛날에는 연료전지는 연료의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수소하고 산소죠. 화학방시키는 것으로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소극에서는요. 연료극 또는 수소극에서는 수소 분자가 H2가 전자와 수소 이온으로 분리되고요. 여기서 인출한 전자가 전력의 근원이 되는 거죠. 전력이 되는 거죠. 전류. 한편 공기극에서는요. 수소극으로부터 전류로서 이동되어 온 전자와 수소이온 그리고 공기 중의 산소가 화학 반응하여 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연료전지인데요. 보시면 여기 클릭하면 좀 더 상세하게 그림이 나오네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료전지 셀의 개요 모식도입니다. 모식도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됐죠. 자,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자를 인출하여 전기를 발생시킨다. 물의 전기분의 역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반응 보시면 수소 2마리하고 산소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전기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은 이제 수소극이라 그러고요. 수소극. 오른쪽은 공기극. 노란색. 그 옆에는 이제 수소가 들어오는 통로, 공기 들어오는 통로겠죠. 그다음에 세퍼레이터는 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겹쳐져서 중첩돼서 적층되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분리해주는 세퍼레이터 분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수소극, 여기 공기극인데 그러면 백금이 어디 들어있느냐 여기 됩니다. 수소극 속에 들어있고 공기극 속에 들어있습니다. 백금이 들어있어서 걔가 촉매로서 결국 분자를 원자로 잘라주는 그래서 전자를 빼는 그런 역할이 결국은 전자를 뺍니다. 어디서 뺄 거냐? 수소에서 뺄 거냐? 산소에서 뺄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소하고 원자번호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산소 원자번호 8번이잖아요. 8번. 그러면 전자를 어디서 뺄 거냐 이거죠. 자, 그럼 전자를 보겠습니다. 보면 수소 원자 핵 보시면 핵 속에 양자 플러스 한 마리 들어있고 중성자는 없습니다. 중성 없습니다. 근데 얘는요, 산소를 보시면 양자 8마리에 중성자 8마리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요. 요 이제 전자 궤도가 있잖아요. K각에 양자 하나니까 전자도 한 마리죠. K1. 전자 한 마리 들어있습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들기니까 마이너스 들게 있어야죠. K각 2마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L각에 6마리 들어있습니다. 2마리, 8마리 똑같죠. 플러스 8마리, 마이너스 8마리 전자니까요. 자, 그러면 산소를 빼지 왜 수소를 빼냐? 산소에 전자가 더 많은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자를 어떻게 누가 이 전자를 잡고 있느냐? 밖으로 방출 못하게 핵에서 전자를 잡고 있다고 보십니다. 핵에서 전자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에서 전자를 당기고 있는데 자, 한 마리 당길 때 힘하고 8마리 당길 때 힘하고 이쪽이 더 커집니다. 인력이 커지니까 너무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자가 방출을 못합니다. 나가질 못해요. 전자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전류 전자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 6개짜리는요 이 핵에서 당기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얘는 전자를 안 빼줍니다. 근데 수소는 뭐예요? 한 마리니까 힘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분자로 있을 때는 이렇게 H 분자로 있을 때는 전자가 못 빠져나갑니다. H 있으면 왜냐면 전자가 자유전자가 최역전자가 서로 이렇게 결합력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자를 못 뺍니다. 빼먹을 수 없어요. 얘를 잘라가지고 수소 따로 딱딱 분리했을 때 이렇게 딱 했을 때 수소 이때 전자는 자유전자라 가지고 자유롭게 빠져나갑니다. 자유롭게. 예, 그럼 산소는 뭐냐? 이 부자유전자는 말은 없는데 자유전자가 아닙니다. 예, 그 자유전자의 개념은 몇 개까지냐? 최역전자 4개까지를 보통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4개까지를. 한 개니까. 그럼 한 개에서 4개 중에 누가 자유롭냐? 이게 더 자유롭겠죠. 그래서 수소를 쓴 이유가 자유롭게 잘 빠지니까. 그래서 전자를 잘 빼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빼야 되니까 전자 돌리고 전류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전자가 나온 것은 마이너스 극, 이쪽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예. 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되고 그러면 이제 공기하고 산소로 결국 그럼 이쪽 수소 잘라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공기에서 마찬가지로 산소가 분자잖아요. 분자를 원자로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반응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건 연료전지 1번이라 해가지고 제가 연료전지 1번 자 우리 유튜브에 연료전지 1번 치시면요. 연료전지 1 요거 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죠? 그리고 수소극과 공기극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 그러니까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촉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촉진하기 위해 촉매로서 이용되어지는 것이 백금입니다.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수십 나노미터 사이즈의 카본, 그러니까 흑연, 미립자를 담체해가지고 미립자 위에다가 바탕에다가 수 나노 사이즈의 백금 입자를 담지시킨다. 담지는 뭐냐? 거기다 이제 박아 놓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카본 흑연 위에다가 탄소 위에다가 흑연 위에다가 백금 입자를 이렇게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담지라는 말을 심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걸 한 클릭하면요. 상세하게 잘 나오네요. 보면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극 공기극의 구성 재료 보겠습니다. 노란색 극이죠. 보시면 촉매층을 보시면 두께는 수십 나노미터입니다. 두께가. 이게 뭡니까? 요 까만 것은 흑연, 탄소 덩어리입니다. 흑연, 카본이죠. 카본. 그 다음에 그 위에 백금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이온 전도 고분자의 혼합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m다. 뭐 그런 얘기고요.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죠. 자, 그러면 보시면 요걸 확대해 보신 거죠. 보면 이렇게 까만 공처럼 생긴 게 흑연이고 흑연, 탄소 덩어리. 거기다가 백금 미립자를 사이즈는 수 나노미터 여기다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원자가 아니고 예, 분자입니다. 분자. 예, 백금 분자 이렇게 여기 양쪽 똑같습니다. 조질은 예, 재질하고 성분은 똑같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소극과 공기극은요 주로 백금 미립자와 카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흑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화상 볼까요? 다음 화상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 자 5번 그림. 자, 백금 미립자의 상세도를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새카만 공 모양 하나 있었죠. 공 모양 흑연 탄소 덩어리 속에 위에다가 백금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카본에다가 백금 미립자 사이즈는 수나노, 수십 나노죠. 이걸 이제 백금을 다시 확대해 보시면 백금 미립자 사이즈는 수나노미터인데 백금 원자는 보통 0.28 나노미터인데 예, 백금 원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분자 덩어리죠. 분자 덩어리 이렇게 아까 공유에 카본 공유에 흑연 공유에 이렇게 백금을 이렇게 미립자로 이렇게 심어놨다. 그래서 백금 미립자는 백금 원자의 집합체다. 수십에 수백 개 정도, 수십에 수백 개 정도, 수백만 개, 수십에서 수백만 개 정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 보시면 여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옆으로 가서 보시면 자 그래서 수소극과 공기극의 촉매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백금의 상세 양극 내의 촉매층은 수십 나노미터 사이즈의 카본 흑연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카본 미립자를 담체로 기지로 해서 수나노 사이즈의 백금 미립자가 담지 그러니까 심어져 있다는 거죠.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촉매가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성능은요 표면적이 클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적입니다. 연료전지가 발전할 때에 발생하는 백금 밀입자의 조대화는요, 촉매의 표면적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만 한다면, 조대화를 피하기만 한다면 연료전지의 발전 효율을 저하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자, 백금 밀입자의 성능, 백금 밀입자의 반응성 저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좀 상세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깨끗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네. 8번 보시면 백금 밀입자의 반응성 저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백금 밀입자의 상태, 백금 원자 약 1000개의 경우라면 초기는 이렇게 1000개씩 이렇게 밀입자가 흑인류에 박혀 있다가 전압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얘들이 다 합체됩니다. 백금 원자 합체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둘, 넷, 여섯, 8개가 한 개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가 자꾸 크잖아요. 결국 표면적이 중요하잖아요. 요 표면적, 요 8개의 표면적과 1개 표면적, 어느 게 당연히 크죠. 표면적에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촉매 반응이. 반응 면적이 표면적입니다. 결국은 반응성이 높다, 반응성이 낮다. 백금 밀입자의 반응성 저하는요, 조대화, 사이즈가 커지고 면적이 줄어드는 게 그렇게 유리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기사로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 하면 이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잠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백금 밀입자가 조대화하는 메커니즘의 해명이라는 거죠. 연료전지가 발전할 때에 백금 밀입자가 조대화되어 가는 프로세스를 관찰할 수 있다면 이 메커니즘을 알 수가 있고 조대화를 일으키지 않는 기술의 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종래는 발전 전의 초기 상태하고 발전 후에,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진 후에 반응성 저하 후에 백금 밀입자를 추출해 가지고 각각을 비교하는 정점 관찰 밖에는 못했다는 거죠. 정점 관찰에서는요, 백금 밀입자가 조대화되어 가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조대화되는 것은 알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종래는 정점 관찰에서는 어떻게 백금 밀입자가 조대화되어 있는가는 알 수가 없었다. 클릭하면 확대 된다 이런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 4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보시면 자, 백금 밀입자의 조대화의 정점 관찰, 종래 기술은 어떤 거냐면 연료전지의 전압 저하가 일어나는데 셀장 초기에 그 분석의 현미경으로 봤더니 초기는 백금 밀입자가 좀 작게 있었어요. 이렇게 초기 보시면 초기는 여기 밀입자의 사이즈가 평균 사이즈가 이쪽에 왼쪽에 좀 작은 데 있었는데 전압이 저할 때는 오른쪽으로 큰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조대화되죠. 응집 조대화. 초기의 전압이 나중에 떨어지라는 거죠. 운전 시간 전압이겠죠. 백금 밀입자의 상태는 조대화로 이들이 응집 조대화되더라. 그러니까 표면적이 줄어들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종래 기술에서는 초기 정압 전화 시 각각의 백금 촉매의 백금 밀입자의 사이즈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음 화상 보시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종래 기술에 의한 백금 밀입자의 관찰에 있어서 과제는 뭐냐면 자, 이 초기에 여기 이제 흑연이고 카본 10나노미터 백금 밀입자가 까맣게 박혀 있는데 변화의 프로세스는 불명이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압 저하 시 프로세스 과정 이렇게 정점만 관찰하다 보니까 중간을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조대화돼가지고 커졌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종래 기술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백금 밀입자가 조대화되는 것은 불명했다. 근데 어제 보셨지만 동영상 보시면 애들이 이제 막 시간 지나면서 조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연구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번 화상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